자, 편히 쉬셨나요? 자,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6주차 두 번째 시간. 소비자 행동하고 있죠, 우리?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이렇게 봤던 게, 혜원이가, 사과와 오렌지를 어떻게 구입할 것이냐를 갖다 우리가 봤단 말이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서, 수식으로 한번 나타나 볼게요. 근데 수식이라고 해서 어려운 수식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다 알 수 있는 거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자, 기본적으로, 자, 우리 그 효용 극대화 규칙이라는 거요. 자, 그거는 자, 이걸 펜으로 놔두고요. 자, 볼게요. 자, 우리가 사과나 오렌지와 같이 A제와 B제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마지막에 사과와 오렌지를 갖다 구입할 때 보면은 뭐였었냐면 한계 효용이 같아지는 마지막 1원의 한계 효용이 같아지는 자, 그런 거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했냐면 A제의 가격이랑 A제의 한계 효용 마지날 뭐 그 유틸리티겠죠. 그래서 뭐 B제의 가격과 또 여기서 또 B제의 한계 효용. 자, 요걸 갖다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위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라면 1원당 한계 효용이 낮은 제와의 구입은 하지 않고 한계 효용이 낮은 제와의 구입을 갖다 느리게 된다라면요, 소비자 총 효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어때요? 맞나요? 아니죠. 그 뭐냐면 1원당 한계 효용이 낮은 제와는 줄이고요. 한계 효용이 어떤 거를 사야 돼요? 높은 거. 자, 높은 거를 사야지만 소비자 총 효용이 계속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생산물이 있죠? 자, 여기에 대한 그 수요 곡선. 자, 수요 곡선은 우하향합니까? 우상향합니까? 수요 곡선은 제가 D라 그랬죠. 다운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은 외울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하향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그래프를 갖다 그려보게 되면 자, 요런 모양의 그림이 나와요.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이죠. 이렇게 수요 곡선. 자, 수요 곡선이 나오게 되는데 자, 요 그 소비자가 가지는 수요 곡선이 자, 이렇게 이동하죠. 좌우로 움직입니다. 이 이동하는 요인이 뭐죠? 뭐냐면 소비자가 선호의 패턴이 바뀌었어요. 그런 경우는 이게 바뀔 수가 있죠. 사람들이 갑자기 좋아하거나 사람들이 갑자기 싫어하게 된다면 좋아하면 많이 요구를 하니까 이쪽으로 갈 거고요. 싫어하면 많이 안 사니까 이쪽으로 갈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또 다른 요소가 뭐가 있냐면 소비자들이 돈을 갑자기 많이 법니다. 그러면 화폐 소득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더 많이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고 싶어라는 생각만큼만 가지고는 수요는 아니라 그랬죠. 그거를 갖다 지불할 수 있는 돈이 있어야, 지불 능력이 있어야 수요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바뀌려면은 얘와 이 오렌지로 지금 예를 들고 있는데 이거와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제화의 가격들이 바뀌게 되면 사람들이 대체해서 구입을 할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변하지 않는다면 수요량과 생산물 가격 관계를 갖다가 잘 구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오렌지 가격이 변화함에 따라서 자, 가격이 1,000원이죠? 2,000원이에요? 자, 여기에서 소비자가 얼마나 구입을 할지. 자, 1,000원일 때는요, 많이 사겠죠. 야, 6개를 샀네요. 그랬더니 이게 가격이 2배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몇 개를 삽니까? 4개로 사는 걸로 줄어들었네요. 자, 이렇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표로 나타내면 여기 이렇게 표로 나타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오렌지에 대한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고, 자, 이거는 개인 효용의 극대화를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수요는 그렇다고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왜 그 돈을 갑자기 많이 번다, 혹은 뭐 다른 제품의 가격이 변한다, 이게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경제학에서는 소득 효과라고 해서 어떤 상품의 가격이 변하면 그 가격이 변하면 소비자 실질 소득이 달라지죠.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10,000원이 있는데 오렌지가 2,000원 한다면 5개만큼 살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오렌지 가격이 1,000원으로 바뀌면은요, 몇 개를 삽니까? 10개를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소득은 2배로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자, 이게 소득 효과입니다. 그건 실질 소득의 변화가 그 상품에 미치는 효과.
자, 요걸 소득 효과라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체 효과라는 거는요. 어떤 상품의 가격이 변하는데 그게 변하면은 상대 가격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 가격의 변화가 그 상품의 수요량에 미치는 효과. 자, 요거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요거는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 요거는요. 수요 곡선이 왜 아래로 떨어지는지 그거를 갖다가 확인을 해 줍니다. 그럼 보세요. 사과의 가격이 1,000원. 근데 여기에서 얻는 그 마지널 유틸리티. 자, 요게 이제 8의 유용성. 자, 요런 게 있어요. 자, 요거는 오렌지 가격이 2,000원 한다 하더라도 유틸이 16개면 똑같죠. 두 개가. 그쵸? 이건 균형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대체 효과를 갖다 보게 되면은 오렌지 가격이 하락하기 전에 사과 2개, 회원이는 2개였었죠. 오렌지 4개. 자, 이렇게 조합해서 균형 상태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과에 해당하는 거, 오렌지에 해당하는 거 딱 보니까 이게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딱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자, 오렌지 가격이 하락하기 전에 회원이가 사과 2개, 오렌지 4개. 자, 요 조합에서 자, 균형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사과 가격이 1000분의 8유틸. 그리고 오렌지 가격이 2000분의 16유틸. 근데 오렌지 가격이 2,000원에서 1,000원으로 떡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게 더 커집니까? 자, 오렌지 가격이 여기서 보면 2,000원이었어야 되는데 여기가 1,000원으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어디가 더 커져? 분모가 줄어들어 버렸으니까 이쪽이 당연히 커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렌지 가격이 하락하면 대체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어느 쪽으로 몰릴까요? 이쪽으로 다 몰리는 거죠. 오렌지 쪽으로요. 그렇죠? 왜냐하면 효용이 더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렌지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려보면 오렌지 가격이 2,000원에서 1,000원으로 하락하면 회원이는 실질적으로 소득이 2배로 증가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오렌지 가격 하락에 따라서 이전에 효용 극대화 조합이 지출한 돈이 6,000원 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작된 4,000원을 뭘 할까요? 오렌지나 사과를 갖다가 더 살 수 있죠. 그걸 추가 구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오렌지 구매의 증가. 자, 요게 오렌지 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소득 효과라고 합니다. 그죠? 이건 오렌지에 대한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하나의 또 이유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스마트폰에 대해서 한번 보면서 우리가 한번 확장을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이 보급이 된 게 언제부터 보급이 됐을까요? 스마트폰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스티브 잡스가 만들었나요? 아니죠. 그 훨씬 전에 저 스웨덴에 그 흑백으로 돼 있는 그런 스마트폰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못생기고 그 당시만 해도 통신비가 비싸고 이래가지고서 사람들이 그걸 안 샀어요. 그래서 그 망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이게 왜 갑자기 많이 팔렸느냐? 스티브 잡스가 한번 생각을 해본 거죠. 근데 스티브 잡스가 그전에는 뭘 판매를 했었냐면 MP3라는 걸 판매를 했었습니다. MP3에다가 지금에 있는 아이폰이랑 생긴 게 거의 비슷해요. 똑같아요. 화면이 이렇게 있었단 말이죠. 화면 없는 것들도 있었지만 애플이라는 회사에서 화면이 있는 그런 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앱스토어에서 뭐 프로그램도 깔 수 있는 그런 뭐 신기한 컴퓨터 같은 걸 갖다 만들어냈죠. 근데 거기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걸 더 많이 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다가 딱 생각이 난 게 여기다 한번 전화기 한번 넣어봐 이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렇게 하면서 이게 전화기를 넣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한 2008년도 요 정도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나게 팔리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삼성에서 이제 막 그걸 따라서 만들어야 되겠다. 그 시장을 갖다가 뺏기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서 갤럭시 S라는 걸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대로 잘 따라갔죠. 그래가지고서 삼성전자가 팔기로는 개수로는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잖아요. 아직 뭐 중국이 많이 따라오고 있긴 하지만 아무튼 자 그게 막 퍼지기 시작하면서 소비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전화기만 되는 휴대폰. 자, 이런 것만 있다면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 여러분들 생활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뭐 지하철 타고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고 여러분들 거기서 뭐 하시죠? 게임 하잖아요. 게임. 그렇죠? 그런 모습을 전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픕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소비자들이 이 스마트폰을 갖다 막 좋아했다라는 거. 자, 요게 뭐냐면 이 상품이 스마트폰이 다른 거에 비해서 한계 효용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막
휴대폰 가격이 100만 원이 넘는 게 말이 됩니까? 뭐 200만 원을 막 육박하고 있고 200만 원 넘는 것들도 있죠. 아무튼 뭐 그런데 그래도 그걸 사는 사람들이 왜 사요? 효용이 크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그 소비자들이 그런 효용을 막 올리기 위해서 높이려고 다른 상품의 이제 구매를 그 스마트폰을 사는 걸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있는 그 효도폰이라고 하는 거, 폴더폰 이런 거 여러분들 쓰시나요? 저는 집에 2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 안 쓰게 돼요.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뭐 그걸 뭐 장난감으로 쓸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놔두고 있는데 다 대체를 하는 겁니다. 비싸도 대체해요. 또 요금도 얼마나 많이 늘어났어요. 과거에는 그 휴대폰 요금제 하면 뭐 만 얼마 이러면 됐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아이고 10만 원 하는 게 아주 부지기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비싸졌어요. 그럼에도 하는 거죠. 왜? 그만큼 더 많은 효용을 주니까. 근데 요거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냐면 소비자들은 그 총 효용을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 거기에는 뭐가 일조하느냐? 신제품이 나오면. 그러니까 우리 휴대폰 회사에서 보면 1년에 한 번씩 휴대폰이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이폰도 시리즈로 나오고 그리고 갤럭시도 S 시리즈가 나오고 또 노트 시리즈가 나오고 이렇게 계속 신제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성공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업이 이걸 갖다 만드는 걸 갖다가 성공을 하려면 잘 팔고 수익을 많이 하려면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그냥 뭐 혁신이 있어 없어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게 혁신이라고 해버리면 그냥 시장 상황을 갖다 얘기하는 거고 경제학적으로 우리가 판단한다라는 뭐냐면 가치, 그렇죠? 소비자가 느끼는 그 효용, 자 요거를 갖다가 높여주는 쪽으로 가야 우리가 수익을 갖다 많이 얻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례가 이제 물과 다이아몬드의 역설. 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들 물 없이 살 수 있어요? 어떤가요? 물 없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쵸? 다이아몬드는요? 다이아몬드 없다고 해가지고 뭐 죽나요? 그건 아니죠. 근데, 물은 생명에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싸요. 그쵸? 그 정수기 같은 데 가면 여러분들 학교에 또 보면 정수기 이렇게 먹는데 뭐 학교에서 돈 받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물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드시라고 다 배치를 해 놓잖아요. 근데 다이아몬드는요. 생명에 그 지장이 없는데 비싸단 말이죠. 그거 왜 그런가요? 이유는 뭐냐면 물은 공급이 아주 많이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 물 부족 국가이긴 한데 그래도 물이 없어가지고 죽었다 이런 얘기는 못 듣잖아요. 근데 다이아몬드는 어때요? 희귀하죠. 여러분들 집에 뭐 다이아몬드 뭐 한 20kg 정도는 가지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혼할 때 이때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 뭐 이렇게 사고 뭐 이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은 아주 풍족하기 때문에 한계 효용이 낮지만 다이아몬드는 적기 때문에 한계 효용이 매우 높습니다. 자, 이렇게 한계 효용의 차이에 따라서 물에 비해서 다이아몬드의 상대 가격이 비싼 거죠. 그렇죠? 근데 물의 총 효용은 매우 큽니다. 근데 다이아몬드의 총 효용은요? 아주 낮아요. 그렇죠? 한 개 있는 사람이 뭐 2개 있을 수도 있고 3개 있을 수 있고 뭐 이런데 그걸 갖다가 계속 다이아몬드를 모으는 사람은 없잖아요. 물은 모으는 사람은 없지만 안 먹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매일 먹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가 똑같아요. 그래서 상대 가격과 관련된 거 이건 한계 효용이지 총 효용은 아니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요. 우리가 봐야 될 게 기회비용, 그 다음에 시간의 가치. 자, 요런 건데요. 자, 소비자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하는 이 소비자 행동이론은요. 그러니까 시간의 경제적 가치를 갖다 설명하는데도 참 이게 도움이 많이 되는데 어떤 거냐면 자, 생산 활동에 내가 시간을 쓰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월급을 받죠. 우리 경제학에서는 우리 임금이라고 얘기하시고 하고요. 근데 소비 활동이나 여가를 하게 되면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시간도 포기하는데 기회비용이라는 것도 저 소득이라는 게 날아가면서도 내 돈을 쓰는 거죠. 그렇죠? 물론 시간만 쓰면 돈 안 들어가겠지만
동안에 일을 했다라면 벌 수 있는 거를 포기하게 되니까 그걸 기회비용으로 하는 거죠.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의 기회비용이 낮은 시간제 근로자 이런 사람들은 고속버스를 이용하지만 우리 기업 경영자 시간 가치가 매우 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전세 제트기가 있는 거죠. 항공기를 갖다 이용할 수도 있고. 자, 이런 차이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노동 생산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당 임금 차이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이게 높은 사람들은 시간을 1분이라도 줄이려고 그럴 거고요. 아닌 사람들은 아이고 그냥 걸어가면 되지 이러면서 이제 걸어 다니는 거예요. 걸어 다닐 수도. 운동되고 좋잖아요. 그렇죠? 건강 챙길 수 있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선진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노동 생산성이 높죠. 우리나라도 이제 뭐 GDP 뭐 이제 3만 불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10만 불도 넘어가는 그 나라들이 있어요. 20만 불 이렇게 가는 나라들도 있고요. 룩셈부르크 같은 나라를 보면은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다 20만 불 넘어가기 때문에 20만 불이면 얼마예요? 2억 원이잖아요. 그렇죠? 1,000원씩만 잡아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누구나 한 사람을 잡아서 평균을 봐도 1년에 2억 원은 버는 거예요. 아, 참 많이 벌죠. 그러니까 그 노동 생산성이 높고 시장 가치가 매우 높기 때문에 그 소득이 높습니다. 근데 소득이 낮은 저개발 국가들은요, 시장 가치가 매우 낮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자동차 이렇게 수리하거나 이러면 부품을 완전히 갈아치우잖아요. 새 걸로. 그런데 저기 동남아시아 쪽에 이런 데 가면은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만듭니다. 그 카센터 같은 데서. 그러니까 쇠를 깎아가지고서 만들어요. 그거 왜 그렇게 만들어요? 사오는 거는 비싼데 노동력이 너무 싸다 보니까 아예 만드는 게 더 싼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료비 지출이라는 건데요. 자,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갖다 구입할 때 지불하는 방법에 따라서 또 그 다음에 그 구매 시점의 가격이 변하고요. 구매량이 크게 달라지는데 이런 게 이제 어디서 나타나냐? 주로 나타나냐? 의료 쪽에서 많이 나타나요. 자, 병원에 지불하는 가격이 그 실제 치료 비용의 40%라면 사람들은 이전 시장 가격을 지불할 때보다 훨씬 자주 병원을 이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험 같은 거를 갖다 하게 되면 한 번 병원을 가야 될 거 보험으로 해가지고 싸다고 느낄 거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을 더 자주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의료비 지출이 막 크게 늘어나고 국민 그 소득에서 차지하는 의료비 비중도 계속 높아지는 거죠. 자, 근데 또 부패, 여러분들 비패라고 하는 거예요. 부패 가면은 어떻죠? 한번 딱 돈을 내잖아요. 그럼 무제한 먹을 수 있습니다. 무제한. 근데 무제한 먹을 수 있습니까? 근데 가면 어떻게 돼요? 일단은 가게 되면 그러니까 마음껏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각자 세트 메뉴 하나 이렇게 시킬 때보다 훨씬 많이 먹죠. 근데 이게 왜 그래요? 한계 효용은 먹으면 먹을수록 최대한 먹을 수 있을 만큼까지는 계속 플러스죠. 한계 효용은 마이너스가 되지 않으면 배 터질 때까지 먹을 사람은 없잖아요. 배탈 날 때까지 먹은 사람은. 근데 어때요? 돈을 한번 낼 때는 비용은 냈지만 그 이후는 어떻습니까? 비용이 제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선물 좋아하세요? 생일 여러분들 돼서 생일 선물 혹은 뭐 성년이 됐다. 자, 그래서 선물을 준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현금으로 받으시겠어요? 아니면 현물로 받으시겠어요? 자, 사람들은 같은 금액이면은요, 현물보다는 현금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물건보다는 돈을 더 받기를 좋아한다라는 거죠. 자, 이거 왜 그런가요? 뭐 책에서는 뭐 나올 때 뭐 현물 요거는 그 받는 사람이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뭐 알 수가 없지만 현금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효용을 가져다 줄 수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현물은 현금만큼 효용을 높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선물 자체는 일단은 사면 중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실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현금은 어때요? 현금은 현금이잖아요. 은행에 넣어놔도 이자 붙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현물 선물, 자, 요런 거. 뭐 그러면 좋겠지만 꼭 하지 않고 얘기한다라면 어떤 게 좋아요?
현금 주는 게 좋잖아요. 그쵸?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거 가가지고서 상품권을 준다라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요즘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선물 이런 거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중고나라 혹은 당근 이런 데다 올려가지고서 팔잖아. 재활용하는 거. 자, 이거 그렇게 해가지고서 현금으로 받아서 자기의 그냥 효용을 극대화시키려고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이렇게 확장해서 응용까지 확인을 했는데요. 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아직까지는 할만하죠? 그렇죠? 자, 6주차 두 번째 시간. 자, 잠시 또 쉬었다가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